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부터 시작하는 공매도와 또 제가 4월 30일 기준으로 매매를 한 매매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시작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관심이 엄청 집중이 되어 있는 하나의 이슈죠. 공매도가 너무 두려워서 공매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가 봐요. 코스닥 지수가 한 주 동안에 하락을 한 걸 보면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21년 초에는 그런 공매도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제대로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지난 투자 기간을 보셨을 때처럼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지부진한 그런 투자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월부터 시작하는 공매도는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가 아니라 부분적인 공매도 재개잖아요. 우선 코스피는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 코스닥은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포함됐던 종목과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은 그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거품이 진짜 있는 기업들에게만 공매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거품인 실적인지, 앞으로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기업인지, 기업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정말 거품이 끼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고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 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그 부분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매도만 나쁘다, 공매도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투자자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이 오히려 주가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에 대한 문제,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어차피 재개를 하기로 한 거 대응을 잘 해보자. 그리고 전면적인 재개가 되었을 때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제도에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완벽한 공매도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요.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과연 이런 공매도에 흔들릴 수 있는 기업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했던 종목과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한 주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수했던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락한 다음에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저는 3% 또는 2% 이상 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하도록 자동 주문을 걸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니까 매수하던 종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은행, 모두투어리츠, 한국공항이 등등이 매수가 됐고요. 농우바이오, 씨앗 사업, 종자 산업을 하는 농우바이오, 아프리카TV 이렇게 영상 송출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진 않죠.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업체죠. K탑리츠, 이건 리츠 회사죠. 그리고 페노션, 해운회사, 현대제철, 철강회사와 해운업계가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가 될 때는 좀 팔아야 됩니다. 급격한 상승에는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을 때에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147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147.86, 전주 대비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983.45, 예, 천스닥이 깨졌죠. 마이너스 4.22%입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4.22% 하락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 19.11%, 주간 수익률 마이너스 0.93%고요. 현금 비율은 29.28%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0.26%입니다. 예,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뭐 해운업계, 뭐 조선업 이런 것들이 좀 활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식은 그 기업이 앞으로 얼만큼 좋아질지 이런 그런 예상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여서 현재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로 상승하기도 하고 현재의 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실적이 온전히 그런 기대치만큼 나오느냐, 그리고 기대치만큼 하락하느냐, 기대치만큼 상승하느냐, 매출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익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것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라갔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식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런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변동성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 거고 어떤 기간에 올라갈 거라고 뭐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 ETF와 수많은 지수, 기업 지수, 뭐 아니면 업종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도 50여 개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등락률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공매도가 시작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하락은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공매도가 좀 집중되는 것, 정말 실적이 뭔가 허황됐다거나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거나 그런 종목들에 대한 하락률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저가로, 그 평가가 저평가가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익금이 낮고 수익률이 낮은 것, 그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 뭐 제약,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소외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다시 이게 반등을 하는 그 사이클이 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올라가던 게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던 게 다시 반등하게 될지는 앞으로 투자 상황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상승할 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락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보유하는 현금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게끔, 왜냐면 하락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하락할 줄 모르니까 보유하는 비중을 차츰 줄어드리는 것,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예,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